자, 2차 방정식 한번 시작해 봅시다. 방정식이 뭐였어? 방정식이 뭐야? 바로 x 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등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는 결국은 대입을 했을 때 참거짓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근데 그게 등식의 형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가장 좋은 방식은 뭐야? 일단은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참고로 이번 단원에서는 딱 4가지의 요소를 이야기를 할 거거든, 우리가 지금부터. 근데 이 4가지 요소만 조금 신경 써서 봐놓으면은 솔직히 3학년 1학기는 시험 대비를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려면은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렇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이라는 녀석을 하나 잡을 겁니다. 그건 뭐야? x 값을 무조건 잡을 수 있는 형태. 바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b의 값이 어떤 짝수여서, b라고 하는 값이 어떤 짝수여서 b를 만약에 2 곱하기 b 프라임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럼 근해 공식을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정리도 가능합니다. 자, 들어가서 해볼게 한번.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을 한다는 이 앞에 단원에서의 인수분해 파트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2번으로 가보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xx 곱하기로 1 곱하기 2, 근데 마이너스가 둘 다 가능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x 이쪽은 마이너스 2x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3x가 된다. 그래서 무엇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가 된다. 요거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겠어. 그럼 능력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만족한 x값이 몇인 거야? 1과 2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방정식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걸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럼 여기서부터 대입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 맞아, 솔직히. 근데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정리를 좀 더 바꿔서 하자는 것 뿐인 거고, 이거는 더 자세하게 중3 1학기 과정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논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 그럼 다시 유형 2번으로 넘어오면은, 이번에는 근해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 따라서 5번 같은 경우는 그럼 x제곱 빼기 x 빼기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 자리에다가 1, b의 자리에다가 마1, c의 자리에다가 마3을 넣도록 할게. 됐어? 그럼 그대로 근해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니까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여기가 마3이 들어가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겠지. 됐어요?
나머지도 A, B, C 똑같이 잡아서 정리하는 문제라서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올게요. 근데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 바로 A가 1, B에다가 2, C에다가 5를 넣었는데 B의 값이 2가 짝수지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B가 2 곱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1이라고 하는 B'을 잡아줄 수 있어요. 짝수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그대 공식은 뭐가 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정리할 수 있다. 됐죠? 그렇게 계산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돼.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루트 근호 안에 마이너스 음수가 있으면 어떡하기로 약속을 했어? 4 쓰고 뒤에다가 2 끝.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해볼게. 10번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A가 1, B가 마사, C가 7 각 구역 일단 위치 확인. 그럼 여기서 이 나누기가 되니까 B 프라임이 마이. 그럼 그대로 근의 공식 똑같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7. 정리하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3이니까 2 뿔마 루트 3 I.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방금 정리에 의해서 이제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쌤이 이제 서사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원래 그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 하고 정리를 이제 근해 공식으로 무조건 정리할 수 있다거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루트 안의 값은 무조건 양수였어야 돼 사실. 원래 이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거의 외워져야 돼 사실상. 루트 안에 있는 계산식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허수의 단원에서 루트 안에가 음수인 적이 있었지. 그리고 음수인 형태들을 우리는 i를 다시 바꿔줘서 허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실수인 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수인 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일단은 가볼게. 일단 14번은 x제곱 빼기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있는 5를 루트 5의 제곱으로 바꿔서 x 더하기 루트 5, x 빼기 루트 5로 정리가 가능하고 그럼 만족하는 x를 마이너스 루트 5와 루트 5로 만들어 줄 수 있겠지. 그러면은 루트 안에 음수가 없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실근. 그럼 이번에는 15번은 인수분해가 지금 딱 봤을 때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시간이 좀 걸리지. 그치?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근데 3학년 1학기 거라 어차피 시험 대비 과정을 겪어야 돼 어차피. 근데 시험 대비 과정을 겪고 나면은 결국은 내용이 조금 빠르게 습득이 될 것이고 그럼 다시 뭐가 가능한지 잘 봐. 근해 공식을 써볼게. 안 돼 이거는. 그러면 A가 1, B가 1, C가 3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X는 그대로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이 되겠고 정리가 2분의 마이너스 1 불마 루트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11. 자 다시 한 줄 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얘는 무슨 근이에요? 허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죠? 이렇게 실수인
이거를 확인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넘어갈게요. 하나 더 넘어올게. 4-3. 일단은 페이지 61쪽 다시 되돌아갈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얘가 실근을 갖는지 어쩐지를 근해 공식을 쓰면 확인할 수 있어졌어. 그치? 근해 공식을 다 정리를 했더니 루트 안에가 음수면 허근을 갖는 거고 루트 안에가 양수면은 그냥 실근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옆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근해 공식을 꼭 다 써야 될까? 그치? 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궁금한 게 루트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루트 안에 있는 녀석만 뿅 하고 빼놓은 다음에 뺐죠? 이걸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무엇을 판단을 할 거예요?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이걸 구분을 질 거야. 양수면 당연히 실근을 가질 거고 음수면 허근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그때 판별식의 계산 결과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결과가 만약에 0이라면은 중근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때 중근은 근이 하나야. 하나가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봐봐. 그런데 어차피 루트가 문제였던 거 아니야? 그치? 정리 한번 더 해볼게. 여기 일단 한 단어 끝났고 두 번째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뭐야? D라고 사용을 할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같은 방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중근을 갖습니다. 마지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알겠잖아. 근데 이게 어차피 중요한 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그게 루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잖아. 그럼 이걸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판별식은 요거 대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대체해도 당연히 똑같은 정답이 나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좀 이어서 가볼게요. 우리가 더 공부를 딥하게 해줘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여기는 몇 번 더 할 거야. 우리가 지금 선행을 막 엄청 해놓은 거는 아닌 상태이지만 선행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솔직히 3학년까지 나갈 여력이 안 나. 솔직히 우리 반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멈춰 있을 수는 없어. 자꾸 건드려줘야 돼. 겨울방학에도 비슷한 형태로 나갈 거야. 더 건드려주면서 진도도.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형태가 뭐냐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주어진 얘네들에 대해서 뭐를 하는지, 왜 하는지만 집중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다시 근을 판별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궁금해? 근의 공식으로 계산 결과를 냈을 때 루트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해. 그래서 A가 1, B가 3, C가 5인 거 확실히 확인해놓고 그대로 B제곱 마이너스 4AC에 ABC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을 했더니 음수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A가 1이고 B가 2고 C의 값이 4니까 B'을 1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판별식 써주는 공식에서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당연히 음수인 마3이 되므로 여기도 똑같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죠.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봤더니 뭐래 이번에는? 뭐 문자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x제곱 빼기 5x 더하기 k는 0이라고 써져 있고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수학은 조건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중등 과정은 얘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도 반복을 하면 숙달이 되거든 솔직히. 근데 고등 과정은 이유가 조금 분명해야 되는 게 어쨌건 간에 읽어줘야 되고 문제도 길어. 그러다 보니까 그 텐션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4-5개를 맨날 외우고 다닐 수가 없거든.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가 전혀 다른 느낌이 들 거고. 그런 게 문제인 건데, 그래서 3, 4번 다시 봤을 때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 친구에서 보이는 그대로 A를 1, B가 마오, C를 K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정리해서 판별식을 세웠어.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고, 그대로 계산 결과인 25 빼기 4K가 0보다 크다고 정리를 해주면은 넘어갔을 때 4분의 25보다 작다고 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한 번 더 볼까? 이번에도 x제곱 더하기 4x 빼기 k는 0의 판별식이라고 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a가 1, b가 4, c가 마이너스 k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p'2로 바로 정의 다시. 그럼 그대로 판별식 세우면은 똑같이 정리가 나와 있고 중근이니까 0이어야 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k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허근을 갖는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산, 다 지금 세 개가 똑같은 문제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런 게 있어.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수학이 예를 들어서 이걸 쌤이 이 빨간색 펜을 저기다 던졌을 때 저 동그라미 구멍 안에 들어가는 걸 문제를 내. 근데 수학은 저 위에 돼지를 맞는 거, 휴지를 맞는 거,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책상 위에 올라가는 거, 옆에 저쪽으로 구석탱이로 가는 거, 아예 가지도 못하는 걸 다 공부해야 돼. 그 중에서 뭐를 낼지 모르는 것 뿐인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여기나 여기나 저기나 저기나 아마 만약에 책상이냐 동그라미 들어가냐 오른쪽을 만약 세 개라고 선택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 세 개의 선택지의 공부 방법이 유사해. 그래서 쌤이 그런 얘기를 해.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외우잖아.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여기도 지금 그렇잖아.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기호만 다른 것 뿐인 거지. 그치? 여기도 허근을 가지니까 0보다 작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야기해서 정리했더니 8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치?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에서 모든 영역들을 다 끌고 가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다시 그런데 봐봐. 이번에는 능력이 없는 거 보이지? 그 상태에서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완전 제곱식이란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괄호치고 딱 제곱의 모양을 띈다는 거야. 됐죠? 근데 주어진 식이 이렇게 제곱의 모양을 띄었을 때, 잘 봐. 띄었을 때 얘가 얘를 능력을 옆에다 붙였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잘 봐.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 봐봐. 왼쪽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이라는 무엇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 형태가 눈앞에 보여요. 그치?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아이고 왜 똑같이 썼어? 미안.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이라고 하는 2차 식이 있어. 2차 식. 왼쪽은 2차 방정식이야. 이 둘은 달라. 얘는 그냥 식이고 얘는 방정식이야. 방정식의 정의는 뭐였어? 대입했을 때 참 또는 거짓이야. 참도 아니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기왕이면 우리는 참인 게 궁금하니까 푸는 것 뿐인 거야. 그리고 참이 되는 x값을 그때 당시에 이제 해 또는 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얘는 푸는 용도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x가 2고 x가 3이라고 하는 정답이 존재를 한다는 거지. 참이 되게 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식이야. 그냥 가만히 있는 애야. 근데 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건드릴 이유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애야. 이게 다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2와 3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지. 2와 3이 있다와 2 더하기 3은 뭐야? 5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2 더하기 3을 묻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5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2랑 3 이렇게 했는데 자 뭐야? 물어봤는데 5? 6? 이건 이상하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줘야 돼. 그러니까 주어진 2차식과 2차 방정식은 분명히 다른 거라는 걸 좀 염두에 놨으면 좋겠어.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완전제곱식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 그 완전제곱식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있는 거야. 이쪽도 방정식처럼 x 빼기 2의 제곱은 0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 완전제곱식의 특성상 얘네들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2는 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식의 형태에 대한 그는 x가 2인 거랑 x가 2인 거 원래 2가 똑같이 나왔네. 이런 걸 우리는 x가 2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중근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까지? 자 그런데 주어진 문제를 보았을 때는 지금 보이는 이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이런 모양으로 될 거래. 그러면은 얘가 완전제곱식의 모양이 되려면은 지금 써져 있는 저 2차식의 형태를 내가 는 0을 붙여서 방정식처럼 만들어 버리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럼 이 방정식에서 만족하는 근은 당연히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가 중근을 갖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능력을 붙였을 때 아니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닌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중고등학생들의 생각이야. 근데 아 그래서 저걸 쓰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다시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기술은 판별식이야. 이건 누구 기술이야? 2차 방정식 거야. 근데 주어진 문제는 뭔데? 2차 식이야. 위쪽에도 분명하게 나오잖아. 다음 2차 식이라. 그치? 근데 마치 얘도 2차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것 같이 문제를 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정답만 맞으면 되지 않나요? 하는 순간부터 이제 수학은 무너지기 시작해. 진짜 이게 여기서 생각이 바르게 잡혀야 돼.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별 얘기 아닌 거야. 사실은 나도 그냥 쉽게 나 넘어가는 것도 가능해. 야 완전제곱식이면 중근을 갖는 거야. 중근이면 뭐야? 판별식이요. 그럼 완전제곱식은 판별식이 0인 거야. 이렇게도 문제는 풀려.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의 방정식이나 식의 형태들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힐 수는 없다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런 이유 때문이고,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짝수 공식 A, B, C, B',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어때야 된다? 0이어야 하고 넘어가면 A가 그래서 뭐가 된다?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잠깐만 앞쪽으로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합시다. 공식적으로 지금도 솔직히 좀 고민되는데 절대값은 넘어갈게. 여기 파트는 아예 안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를 하면 너희가 너무 어려워해서 일단은 여긴 넘길게. 알겠죠? 자, 그럼 현 시점에 기술을 두 개를 배웠지. 두 개. 하나는 근해 공식이었고 둘은 근해 공식에 딸려있는 판별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써서 이걸 알파라고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이런 모양으로 써주고 이걸 베타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54번) (58번) 두 문제만 건드려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곱을 구하라고 했고 이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놉시다. 그럼 이때 그대로 두 근의 합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두 근의 곱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두 근의 합은 말 그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일 거고 두 근의 곱은 이렇게 알파 베타일 거예요. 보이는 개수들이 A가 1, B가 마오, C를 7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를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A분의 C는 1분의 7 계산 결과 두 근의 합은 5 두 근의 곱은 7 외우는 게 문제인 거지. 공식 자체는 공식 외우고서 그 다음에 쓰는 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 맞지? 그치? 1학년은 이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3학년까지를 다 얼만큼 했냐를 테스트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뒤쪽으로 넘어가는 기간이기도 해. 1학년부터야. 솔직히 우리 학원이 또 거기다가 또 중고등학원이다 보니까 쌤들도 사실 수업을 나갈 때 기준점이 사실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거야. 기준이. 물론 초등학교까지 수업을 하는 학원들은 막 이런 얘기를 하지. 6학년에서 제일대로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지. 근데 솔직히 이건 내 생각이니까 솔직히 쌤은 어떤 생각하냐면은 중1까지 펑펑 놀다가 중2, 중3 때는 어느 정도 해도 고등학교 1학년 다 잡아갈 수 있어. 거기까지 못 잡는 애들은 못 본 것 같아. 자기가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2학년 때부터 잡기는 힘들어. 조금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이유들이 이미 이걸 외워야지 되니까 정도이고 마찬가지 똑같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똑같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면 2분의 1이고 똑같이 알파 베타는 어떻게 돼요? a분의 c 약분하면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단순하게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과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고요. 왼쪽 거 쌤이 다 할게. 파격적이죠. 그치? 가볼게. 일단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했던 거에서 이미 근과계수의 관계를 쓴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현재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은 여기 나와 있고 보이는 그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a가 1, b가 마3, c가 7 이걸 쓰고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넘어갈게. 자 이번에 65번에서는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해줄 거예요? 통분?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베타 7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3 끝. 괜찮죠? 자, 저는 66번입니다 이번에. 뭐래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원하네. 근데 앞쪽에 곱셈 공식에서 나왔던 거지. 그치? 뭐였어? 구하기 위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인 걸 이용을 합시다. 그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보였던 것처럼 3이었고요. 우변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여기는 7이 14가 되겠죠. 됐죠? 여기가 9였으니까 넘어가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5였습니다. 67번은 이번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요구하고 있네요. 통분하면은 얘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됩니다. 자, 이유를 한번 보여줄게. 이유. 왜냐면은 현재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분을 위해 분모와 분자에다가 그대로 베타를 곱해줄게요. 여기도 똑같이 분모와 분자에 알파를 곱해줄게. 그럼 어떻게 돼? 정리가 알파 베타분의 여기는 베타 제곱, 뒤쪽은 알파 베타분의 똑같이 알파 제곱. 그래서 더해서 이렇게 됐죠? 자,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여기가 몇이 돼? 마이너스 5고 알파 베타가 그대로 7이 돼. 그래서 계산 결과 마이너스 7분의 5가 됩니다. 됐어요? 한 번 더. 이번에 68번 뭐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래. 여기도 공식이야. 이걸 이용할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이번에 진도를 나갈 때는 외우라고 하진 않았어. 솔직히 얘기하면 겨울에도 안 외워도 돼. 겨울 마저도 보고 하면 돼. 지금은 저 공식 저런 게 여기에 있었는데 정도면 돼.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한 것 같아. 물론 이제 외울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었으니까 여기에 3의 세제곱, 여기도 세제곱이 있고요.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여기가 7,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3. 그럼 계산하면은 좌변이 27, 우변은 97에 63. 해준 게 2항에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되겠고,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3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69번에서는 아까랑 똑같이 알파분의 베타 제곱과 베타분의 알파 제곱에 분모와 분자에다가 똑같이 베타분의 베타를 여기도 똑같이 알파분의 알파를 곱해주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의 세제곱, 여기도 알파 베타분의 알파의 세제곱이 정의가 되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36인 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가 7인 게 나왔으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7분의 36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두 개 풀어주고 끝내기에는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당연히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친구에서는 이번에는 두근의 B가 이렇게 2대 3으로 만족을 한대. 그럼 한 근을 2K라고 잡으면 남은 한 근을 3K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근이 두 개가 됐죠. 뭐야? 2K와 3K로. 그럼 근각의 세 관계 똑같이 써주자는 거야. 두 근의 합은 2K 더하기 3K고 그게 5고, 그리고 곱한 것도 이렇게 써주자.
그러면 5K가 5니까 K는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곱해서 M의 값을 6으로 만들 수 있겠지. 한 번 더 이번에는 한근이 다른 한근의 K배, 그러니까 지금은 2배라는 거야, 2배. 그럼 한근을 알파로 잡으면 나머지 한근이 2알파라고 할 수 있겠고. 됐어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한근이 알파고 여기가 2알파. 그럼 나머지도 여기다가 2알파를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알파 더하기 2알파, 이제 계산하자는 거야. 그럼 3알파니까 알파가 3. 그러면 한근이 3이고 나머지 한근이 6인 거니까 6, 3, 18. M의 값은 마이너스 18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두 근의 차가 이러하다고 했습니다. 두 근의 차가. 그럼 한 근을 알파로 놓으면 나머지 한 근이 알파 더하기 4가 되면 두 근의 차가 두 근의 차가 4가 되겠지. 그럼 또 똑같이 근각계수의 관계 아까처럼 두 근의 합은, 근데 두 근이 얘네들이니까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여기다가 M 빼기 2.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한 값이 2알파가 마6이니까 알파가 마3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한 근이 마3이면 나머지 한 근을 1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대로 마3과 1을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은 두 근의 곱이 나오겠고 마3이니까 넘어가면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두 근이 연속인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근을 알파와 연속인 정수니까 알파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거 이해됐어? 그럼 그대로 여기도 똑같이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6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니은식을 넘겨줬더니 빼기 6 인수분해하면은 알파 빼기 2까지. 그럼 근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알파가 2 또는 마3. 그러니까 만약에 한 근이 2였으면 나머지 한 근이 3이었고 한 근이 만약에 마3이었으면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2였다고 할 수 있겠지. 됐죠? 이제 그 주어진 알파가 있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대입을 했다고 하면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5니까 M의 값이 5거나 정리 둘 다가 되는 걸 오케이. 원래 이거를 끝에까지 안 가고 더 자르려고 했는데